내가 인맥에 집착하지 않게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돼요.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내가 어떤 친구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 기분, 내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싶다는 그 기분 자체를 없애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무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바라게 되면 친구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끼고 싶어 한다는 걸, 굉장히 관심 받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할 말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말을 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하나하나 쌓여가고 늘어가다 보면 지치게 돼요. 여러분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를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날 위해주는 행동은 전부 가식이 되고 진짜 속마음은 숨겨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견뎌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젠간 터지게 될 때가 문제예요. 나중에 친구가 이걸 터트리면서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가게 돼요. 너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요구하는 거 진짜 많이 참았다. 근데 나는 참고서 다 해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터뜨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여태까지 나한테 다 가식이었다는 거야. 진짜 배신감 느껴지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면서 친구 관계가 굉장히 와해되곤 하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출발점은 여러분이었습니다.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을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친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걸 친구들이 오랜 기간 참다가 터뜨리게 된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었겠지만, 몇 마디였겠지만, 그런 걸로 친구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을지, 얼마나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지 여러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이런저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면 그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친구들은 뭔가 이 관계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그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내가 매력이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그만큼 받는 겁니다. 강제로 친절이나 관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친구가 좋아서 관심 받고 싶은 거라고요? 왜 받고만 싶어하고 줄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 사람인 걸로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다 보면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한테 고마움을 느낌으로써 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친구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 걸어주고 웃어주고 어디 데려가주고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줄 만큼 본인 자체에게 매력이 생기게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 갈래? 이렇게 말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해? 얼마나 다르냐면, 어디 갈래? 라는 질문은 이미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친해지지 않은 이상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생각이 나도 바로 말하기가 그래요. 특히 배려심이 깊은 친구라면 더 대답하기가 어렵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했다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화의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난 아무데나 괜찮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죠. 지금 해야 될 걸 정한 것 외에는 둘 관계의 발전이 더딥니다. 반대로 어디 가는 걸 좋아해? 라는 질문은 편하게 정말 좋아하는 곳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공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배려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너는 어디 가고 싶은데? 나는 뭐 이런 데도 괜찮고 저런 데도 괜찮고. 아주 사소하긴 하지만 마음에 대한 걸 나누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받는 상대방도 느끼겠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여러분이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그 친구가 오늘 뭘 할지 정할 수도 있는, 사소하지만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보통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해요. 근데 이런 것 자체들이 궁금하지가 않고, 그냥 나랑 같이 다닐 친구, 그냥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친구, 나에게 필요한 무리, 이런 게 친구가 필요한 이유의 전부라면 이런 질문이 생각날 리가 없죠. 내가 무리에서 소외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피해자 같다고 느껴지셨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이 친구들을 그냥 나한테 필요한 무리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남들이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보세요. 별거 아닌 얘기여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장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맛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성향이나 마음도 파악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거절도 잘 당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오늘 라면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야 오늘 라면 먹자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친구는 거절하겠죠.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착각은 서운하다. 아니에요. 나랑 친한 친구가 오늘 라면이 먹고 싶은지 먹기 싫은지부터 물어봤었어야죠. 근데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형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 갑자기 라면 생각나네. 라면 혹시 좋아해? 그 친구가 설령 먹기 싫었다고 해도 라면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아니 안 먹을래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죠. 좋다고 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좋은데 오늘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안 한다는 행동을 그냥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 뿐이고 싫어한다는 이 행동이 싫다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친구들과의 대화에 훨씬 더 윤택함을 더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질문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 내가 이 친구들을 정말 무리로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같이 다닐 친구가 필요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속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달리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왜 이 사람들끼리는 친할까? 이 사람들끼리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대화들을 많이 시도해 보세요. 무리해서 소외가 된 이유는 보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딱히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별로 잘한 것도 없으니까 보통은 소외가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소외를 시키는 기준이 그냥 단순히 연약해서 못생겨서 뭐 잘 못 꾸며서 뭐 이런 게 이유라면 그냥 그런 부류랑은 잘 지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류들은 인성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얼굴만 예뻐지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소외되고 있음을 느낀다면 내가 정말 이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도 이 친구들을 그냥 같이 다닐 친구 나에게 필요한 친구 무리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한테 방법 몇 가지 듣고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에 관심을 갖고 제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뭔가 깨닫기도 하고 뭔가를 실천해 보기도 하고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요. 좋은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인맥에 집착하지 않게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인성도 좋아 보이고 멋있는 인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내가 점점 좋은 것들이 뭔지 찾게 돼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오늘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을 거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두시면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분명히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